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영어 선생님 유튜터입니다. 오늘도 조금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낯선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돼서 저도 조금 지금 긴장이 좀 되고요. 평상시에 제가 하던 방식은 PPT로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알려드리는데 오늘 실사로 이렇게 좀 찍고 있습니다. 혹시 뭐 행여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 얼굴이 나가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수업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리려는 강의는 단어장을 활용해서 단어를 좀 쉽게 익히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듣다 보시면은 또 내가 평상시 하던 방법인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화면을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또 도움이 되시면은 아마 유용한 오늘 또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장을 이렇게 따로 준비해 가지고 네, 요 지금 노트는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노트는 요 정도 되면 화면에 조금 잘리죠. 예, 요 정도 크기가 이제 일반 공책이고요. 요거는 그거의 한 네, 절반보다 조금 큰데 요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장 쓰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더 큰 노트에 쓰시는 게 편하시면 그 노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존에 이제 단어장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뭐 많습니다. 많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번호도 이렇게 다 매겨져 있고, 네. 그림도 있고, 또 뭐 이런, 예. 나와 있는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평상시 활용해서 익히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학습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각자 뭐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학습법을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부해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는 단어보다는 본인들이 공부하시다가 뭐 기출 문제를 푸신다든지 어떤 뭐 수업을 들으신다든지 하시면서 나온 단어를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손수 써가면서 옆에 뜻을 적고 요렇게 해서 단어장을 마련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하시는 게 수월하시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참 어느 정도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막연하고 인내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 거죠. 그럴 때 조금 가시화할 수 있는, 우리 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좀 덜 지치고 이렇게 뭔가 좀 쌓여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또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기 전에 번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노트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책장 속에 꽂혀 있으면 내가 저만큼 공부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가면요. 요 정도 노트 아니면은 글자가 너무 잘다. 난 좀 크게 봐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 요런 큰 노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실선이 그어져 있는 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단어를 좀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고 빈 연습장에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쓰기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트를 미리 제가 조금 적어 놨습니다. 쭉 적어 놓았는데요. 자, 천천히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실 때 저 1차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 놓으시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공부했구나, 안 했구나. 1일차 뒤에 보시면 뭐 2일차 자, 여기는 제가 생략하는 차원에서 3일차 4일차 이렇게 자꾸 보이시면 내가 오늘 공부했다라는 걸 확인도 되시고요.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도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적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다가 번호를 반드시 이렇게 매겨주세요. 번호를 이렇게 안 매기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를 이렇게 다시면은 내가 배우고 익힌 단어들이 지금 몇 개가 되고 있고 내가 현재 몇 개까지 외웠다라는 것들 눈에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 돼요.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번호를 다 매기거든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300 몇 개 이렇게 가면은 뭔가 마음이 좀 뿌듯한 것이 있죠. 그리고 넓게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쓰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뜻을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가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리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someone make가 뭐였지?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제 보시면서 혹시나 뭐 저렇게 노트가 뭐 남아도 나 공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저도 물자를 정말 아껴서 절약해서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너무 지금 저도 지금 여기 보면은 1번하고 2번 단어 뭐 3번 단어 사이 한 칸씩 이렇게 띄었죠. 이런 것들이 제가 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1번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다닥다닥 빼곡하게 이렇게 기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공부하시려고 단어장을 탁 펴는 순간에 뭔가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그래서 좀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한 칸씩. 저는 뭐 한 칸 아니면 두 칸까지도 이렇게 좀 띄워서 드문드문하게 기록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단어 뜻도 좀 널찍하게 적고. 종이 아깝다고 한 칸 한 칸 다 적고 좀 심지어는 심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이게 막 절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절반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단어 띄우지도 않고 펴하게 하고 여기도 막 펴하게 네 물론 뭐 물자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칭찬받아 마땅한데요.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단어장을 펼쳤을 때 좀 드문드문하게 여유가 있어야 공부하는 좀 맛이랄까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펼쳤는데 양쪽에 단어를 두 개씩이나 나누어서 단어가 팩팩하게 적혀 있다. 벌써 제 생각에 숨 막힐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백, 여지가 있다든지 공간이 좀 넓은 공간에서 공부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머리 회전하는 것들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백을 이렇게 두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저기도 보세요. 1일차, 2일차에 가면 제가 이제 20번 하고 뒤에 다 남겼죠. 쟤는 좀 살만한 모양인데, 그래서 살만한 모양이라서 남긴 게 아닙니다. 2일차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너무 빼곡하게 하지 마시라고. 좀 드문드문해야 공부하다가 좀 넘기는 맛도 좀 있고, 이렇게. 1일차, 2일차 넘어갔다. 좀 넘기는 맛도 있고, 펼쳤을 때 여유도 조금 있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십니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루에 외워야 될 단어 수를 제 생각에는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나는 뭐 20개 이상, 뭐 30개, 40개도 괜찮은데 싶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능력이, 기량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10개에서 20개가 제 생각에는 장기전으로 봤을 때 덜 질리실 것 같고, 약간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는 하루에 단어 5개, 3개 정도 외울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포기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긴 낫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공부를 많이 오래 하셔야 되죠. 하루에 3개, 하루에 5개 이렇게 외워서는. 실제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대로 단어를 외워보시면 뭐 10개, 20개 외우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요 방식이 몸에 조금 익을 때까지는 뭐 시간이 약간 걸리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방식이 익고 나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돼요.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많이 길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예를 들면 뭐 공부하는 단어 나가 10개다. 그럼 10번까지겠죠? 저는 지금 여기다가 샘플로 20번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개다 그러면 20번까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했던 거 제쳐놓고 단어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를 보시면서 한글 뜻을 생각하시는데, 중요하신 것은 단어를 보고 발음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시간이 이제 걸리실 거예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철자랑 발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인천상 저도 지금 많이 이용하는 것이 그 네이버에 가시면 영어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네이버 영어 사전. 그 폰에서도 다
되거든요. 저도 폰에도 이제 즐겨찾기를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셔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영어 사전이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어 사전이 아니고 그 유명한 영영 사전 중에서 유명한 사전, 뭐 국내에 있는 유명한 사전들을 이렇게 통합해 놓은 사전입니다. 아주 기능이 좋습니다. 단어도 또 잘 나와 있고 예문도 풍성하고 제일 좋은 것은 단어 옆에 보면 이렇게 스피커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누르면은 원어민이 발음을 해줘요. 그걸 들으시고 요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뭐 SOMEON인데 이렇게 외워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반드시 언어기 때문에 그 소리가 가지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발음을 그렇게 확인하시라는 거 뭐 설명드렸고요. 설명했으면 이제 그 다음 보시면 someone이나 someone 해서 단어를 몇 초 정도 생각하시냐면 한 2, 3초 안에 생각하셔야 돼요. 20분, 30분 뒤에 생각나는데 혹은 두세 시간 지나니까 생각나더라. 그거는 뭐, 예, 생각이 안 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좋지만은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두세 시간 후에 생각났다. 사실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 2, 3초 정도 생각하시고 someone 뭐였더라? someone 어떤 사람 누구? 그다음 make make는 알지? make 만들다. bread 빵 케이크 케이크 왜 이래야지 케이크 셀 셀이 뭐였더라 셀이 팔다 use 사용하다 오븐 왜 이래 오븐이지 or는 혹은 또는 work가 일하다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다 하면 오늘 밤 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단어에 2, 3초 정도 그렇게 하면 쭉 이제 13번 20번까지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should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다 봤어요 한 번만에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전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다 기억 안 나는 거 당연하면 다시 돌아가요 1번부터 또 가리고 someone 그럼 1번 정도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 누구 또 이렇게 아까 했던 요 과정 하나하나 한 단어에 2, 3초씩 이렇게 또 가겠죠 예, 2번 훑었습니다 또 갑니다 또 이렇게 3번 훑습니다 한 단어에 2, 3초입니다 지금 저 빨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4번 갑니다 5번 보통 5번 아니면은 6, 7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20번까지 다 생각나요. 생각 거의 나십니다. 이렇게 계속 훑으세요. 한 단어에 2, 3초입니다. 2, 3초. 이렇게. 아시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발음은 네이버 영어 사전이나 이런 데 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뜻은 뭐요? 2, 3초씩 이렇게 훑는 방식으로. 보시다가 되게 어렵거나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만 연습장에 이렇게 몇 번을 적어 보시고 이거를 빼곡하게 옛날 우리 시절 아시죠? 막 빡빡지라고 해가지고 연습장에 막 팩팩하게 적어 오고 영어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빡지 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지칩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발음 정도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훑는 거 한 6, 7번 정도 훑으세요. 6, 7번이면 날 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한 단어에 2, 3초니까 의외로 생각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길게 느껴진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반드시 한번 측정을 해보시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걸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루에 단어를 다 했어요. 하고 나면 1일차 옆에다가 빗금을 오늘 하루 한번 표시하십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틀째 공부를 하시겠죠? 이틀째 돼가지고 또 기출문제나 뭐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혹은 뭐 길거리 가시다가 보거나 이런 것들 이제 메모를 하십니다. 또. 그럼 달아서 하세요. 달아서 21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다시 1번으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21번부터. 왜냐하면 전날이 20번에서 끝났으니까. 쭉 달아서 지금 점점점 한 것은 이제 다 40번까지 안 적었고요. 다 적었죠? 그럼 또 2일차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2일차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1일차 때 배웠던 단어 있죠? 요거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이렇게 또 2, 3초 이렇게
되십니까? 쭉 지금 빨리 갑니다. 2, 3초씩 해서 한번 점검. 한 번 했는데 몇 개 또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더 보면 돼. 뭐 누가 뭐 쫓아오는 거 아니니까, 혼내는 거 아니니까 또 보면 돼. 이렇게 보면은 대충 납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2일차로 가십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헤드 투 뭐였더라? 헤드 투 해야만 했다. walk up the stairs. 기내 walk up the stairs 뭐였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2일차 또 다 끝났겠죠? 끝나고 나면 2일차에다가 체크하시기 전에 아까 했던 1일차에다가 이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B급. 2일차에 또 한 번.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3일차 공부합니다. 3일차가 되었어요. 그럼 3일차 때 더 단어 적습니다. 3일차 때 적은 단어를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2일차가 아니고 다시 1일차로 가요. 1일차. 1일차부터 다시 또 봅니다. 누적해야 돼요. 1일차부터 또 봅니다. 이렇게 또 쭉. 봤어요? 또 한 번 더 체크. 1일차 봤고, 2일차 또 보겠죠? 줄줄줄줄줄줄. 2, 3초입니다. 한 단어에. 2일차 한 번 더 긋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3일차 또 보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루에 보던 건 뭐예요? 대여섯 번. 쭉 훑어요, 이렇게. 다 봤어, 오늘. 그러면 하나 끊고. 되시죠? 이렇게 해서 누적 반복이 중요합니다. 누적 반복을 며칠까지 하느냐 하면, 이제 4일차 해서, 저는 권장하기를 5일차 정도까지 누적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5일째 이제 단어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5일째 단어 공부하실 때, 언제요? 1일차로 다시 보십니다. 어우, 벌써 이게 막 현기증 난다 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한번 실제 해보세요. 그럼 5일차 때 지금 배우는 단어가 만약 20개라고 보면 지금 5일까지 하니까 누적되면은 그러죠. 5일차까지 공부하려면 단어를 100개를 봐야 됩니다. 와,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거 한두 시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벌써 겁에 질리시는 분들 있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벌써 누적해서 봤기 때문에 5일째 단어 공부하실 때 1일차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속도가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쾌감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 이렇게 생각이 잘 나요. 이게 맨 처음에 보던 때처럼 계속 드문드문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개, 몇 개 정도 시간이 걸리는 단어는 반드시 있습니다. 100%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처음 볼 때보다는 그냥 술술술술 갑니다. 머리가 그냥 다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그래서 뭐요? 5일 봤으니까 이렇게 B급. 5일 다 본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4번이겠죠? 2일차는 4번 봤고, 3일차는 3번 봤을 테고, 4일차는 2번 봤을 테고, 5일차는 이제 한 번 본 거죠. 그 5일차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매번 공부할 때마다 그날 공부하는 단어는 100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100개가 되지만, 앞에서 봐왔던 단어들은 벌써 5일 동안 누적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 뇌에 단어가 각인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단어는 그렇게 한 번에 빡지를 한다든가 아주 강렬하게 뭐 몇 시간씩 뚫어지게 봐서 외운 단어는 그다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뭐든지 길고 자연스럽게 반복된 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게 돼요. 그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런 방식을 요렇게 해서 단어를 외우는 기계가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에 뭐 잘 안 보이던데 옛날에 깜빡이라는 단어 외우는 기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기계를 딱 키면 better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몇 초 안에 한글 뜻이 나와요. 더 좋은. 그 다음 pasta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다가 2, 3초 뒤에 파스타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는 이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을 돌려요. 이 무한 반복이 그 기계에 아마 뭐 50회에서 100회인가 100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서 단어가 모두 생각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한 단어에 2, 3초씩. 되시겠죠? 그렇게 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하실 때 누적해서 5일 정도 누적을 추천해 드리고요. 5일 했는데도 나 1일차 배웠던 단어가 좀 가물가물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추천할 때 한 7일 정도까지입니다. 7일, 일주일 정도까지. 그 이상 너무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한 번에 공부해야 될 단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야, 이거 7일차까지 했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해서 또 뭔가 스스로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돼요.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7일 동안 배워도 모르는 단어 분명히 나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좌절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7일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라는 게 늘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복하면서 익혔던 것들이 떠오를 때에 그 야릇한 그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뭐 날마다 새롭고 배워도 모르겠고 뭐 맨날 새롭고 그러면은 공부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서. 근데 뭔가 배웠는데 아 그렇구나. 요래 자꾸 외워보니까 영어 발음을 요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feel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런 감들이 자꾸 올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네,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잘 보이십니까?